자, 오늘은 내가 어떤 걸 준비한다 했지? 아이오니아. 아이오니아는 짠 이렇게 됐지. 되게 독특하지. 로고만 봐도 약간 어떤 게 좀 연상되나? 로고를 봤을 때 약간 신비한 힘? 신비한 힘. 그치? 약간 자연 친화적이고 뭔가 공존할 것 같은 균형감 있는? 약간 꽃봉오리 같다. 야, 그치. 약간 꽃봉오리 같기도 하고 되게 그런 느낌이지. 아이오니아는 하면은 약간 뭐가 생각나? 아이오니아. 아이오니아는 약간 엘프? 엘프. 엘프? 약간 좀 거리가 멀긴 한데. 아 그래? 엘프랑은 좀 거리가 멀지? 살짝 엘프라고 한다면은 롤에서는 뭔가 엘프라고 부를 만한 게 없네? 생각해보니까. 아니면 약간 드루이드? 드루이드. 그건 느낌 간다. 드루이드 같은 느낌? 드루이드 같은 느낌. 오케이. 그럼 한번 아이오니아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알아볼까? 주의, 매우 주관적인 스토리 설명,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게임과 무관한 사진 자료. 이건 뭐 늘 띄우는 거잖아. 자, 가볼까? 일단 여기가 아이오니아야. 아이오니아는 내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지리학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봐야 돼. 아이오니아는 일단 섬나라잖아. 딱 봐도. 그치. 딱 봐도 섬이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좀 잘게 나눠진 섬이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아이오니아를 나라라고 했지만 사실 나라라는 개념은 조금 어색하긴 해. 왜 그런가? 나라라고 말하기가 왜 어색한가를 한번 알아보자고. 자, 일단은 뭐 아이오니아의 전경 사진이야. 공식 일러스트. 딱 봐도 멋있지. 뭔가 좀 웅장하고 녹서스랑 데마시아랑은 또 다른 느낌이 들잖아. 신비롭네. 신비롭지. 그치. 아이오니아는 그런 나라야. 자연과 공감하고 영혼 세계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마법이 공존하는. 데마시아가 제일 싫어하는. 정말 싫어해. 데마시아가. 약간 판타지적으로 얘기하면 만화가 너무 잘 흘러. 와우로 따지면 비전샘이 곳곳에 있는 만화가 넘쳐 흐르는 땅. 그래서 이 땅을 태초의 땅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 아이오니아를 태초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이오니아도 역사가 있을 거 아니야. 녹서스의 역사는 산 우잘로 시작했다면 아이오니아의 역사는 거인으로 시작해. 그래서 거인 사진을 갖고 왔어. 아이오니아는 만들어졌을 때 인간이 마법과 영혼의 세계랑 공존하는, 자연과 공존하는 세계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인이란 존재가 나타나서 아이오니아의 대지를 짓밟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이 사진에 나오는 이제 진격의 거인의 땅 고르기처럼 아이오니아 땅울림처럼. 땅 고르기는 포켓몬 기술 이름이야. 그 땅울림처럼 아이오니아의 대지를 짓밟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고향이 짓밟히고 있잖아. 여기 진격의 거인에서 땅울림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어? 다 죽이지. 다 죽였잖아. 거인들 구축구시대하루 해야 되잖아. 똑같아. 아이오니아도 구축구시대하루 했다. 자,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 그냥 진격의 거인 이미지랑 비슷해서 한번 갖고 와봤어. 자, 그러면은 이때 진격의 거인도 처음에 거인이랑 대면했을 때 얘들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까? 저 엄청난 존재감을 쟤를 어떻게 처리할 건데? 목을 베야지. 목을 베야 뒷덜미를 그냥 뒷덜미를 샥캉 해야 되잖아. 바로 그냥 입체기동. 입체기동. 근데 여기는 입체기동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거 거인들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거인을 잡을 수 있지? 생각했는데 영혼 세계에 도움을 받아보자 라고 생각한 거야. 영혼 세계의 영혼들과 공명해서 그 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힘을 가지고 거인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과 영혼 세계의 영혼들이 서로 합쳐져서 바스타야라는 종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이제 수인이지.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아는 바스타야, 뭐 랭가, 자야, 라칸 이런 애들이 다 바스타야야. 정확하게는 이 바스타야라는 종족은 원래부터 바스타야라고 불렸던 건 아니고 원래는 바스타야 샤이레이라는 이제 하나의 인격체가 만들어진 거지. 그렇게 되면서 세월이 흐르고 또 바스타야도 바스타야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랑 결혼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피가 점점 옅어지면서 바스타야가 된 거야. 하지만 그들의 특별한 힘은 계속 전승되는 거지. 그렇게 돼서 이제 바스타야 샤이레이라는 존재들이 나타나고 그 존재들이
거인을 물리친다. 거인을 뚝까 팬다. 뭐야 엘들링이야? 엘들링이야. 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사진을 보면 저 뒤에 있는 저 구조물 보이지? 저게 거인의 뼈야. 저게 거인의 뼈고 그 주변의 무기들이 이제 거인들이 쓰던 무기 아니면은 바스타야 사람들이 쓰던 무기야. 그렇게 해서 거인들에게 승리를 하게 되는 거지. 바스타야 종족이랑 인간 연합이. 그래서 아이오니아는 신기하게 이거를 이제 문화재로 남겨놓는 거야. 전쟁의 상흔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 그리고 아픔 받은 것도 우리의 역사다. 우리는 이 광경을 보고 후대 사람들이 배우기를 원한다 해서 이렇게 보존해놔. 근데 그 보존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거인의 뼈 있지? 이걸로 건축물을 만들어. 건축물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이래. 완전 그냥 자연과 공존하는, 거인의 시체마저 자연이라는 거야. 인위적이지 않은, 하나로 융화되는. 그래서 아이오니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되게 독특하지? 난 이걸 보면서 일본스럽다. 일본이 딱 그렇잖아. 자연.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 보면은 다 뭔가 자연과 관련돼 있고 공존하는, 그리고 그것을 남겨두고 문화재로 만드는,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좀 일본틱스럽다. 확실히 이게 동아시아 역사나 문화 같은 걸 많이 따오다 보니까 아이오니아가 그렇게 느껴졌어. 자, 아이오니아의 지도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좀 동남아시아처럼 돼 있어. 막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폴 막 이런 느낌의 지도인데. 그러네. 근데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었잖아. 나라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다고. 왜냐면 아이오니아는 사실상 대륙의 이름이야. 근데 이제 편의상 아이오니아라는 나라처럼 된 건데 어떻게 통치가 되냐면 10명의 원로들이 각 자치구를 하나씩 맡아서 다스리는 형태야. 원로 중심 사회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나보리에는 뭐 할아버지들, 원로들, 뭐 할아버지, 원로, 할아버지, 원로들 이렇게 각자 하나의 자치구를 맡아서 다스리는, 다스린다기보다는 공존하는, 결정권은 있지만 이 사람이 책임은 지지만 집권하는 게 아닌 같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원로들도 다 결국엔. 원로들도 제가 저 사람이 제일 지혜가 많으니까 저 사람으로 하죠가 아니라 투표로 원로들을 뽑는 거야. 그렇게 해서 5년 주기로.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대통령 그치. 자치구가 원로를 5년에 한 번 선출해서 그 자치구를 관리하는 원로를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평화로운, 진짜 평화로워. 여기까지 너무 평화롭지? 아이오니아는 원래 이런 땅이었어. 원래 이런 땅이었어. 지금부터 아이오니아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야. 항상 스토리는 빌런이 나와야 되고 어떤 빌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오니아라는 평화로운 땅에 녹서스가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 당시는 이제 보람 다크윌이랑 검은 장미단이 스웨인을 앞세워서 아이오니아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아이오니아에 많은 게 바뀌었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이오니아의 챔피언들도 이 녹서스 전쟁 때문에 일어난, 탄생한, 발견된 챔피언들이 굉장히 많아. 일단은 이 스웨인이 처음에 어디로 진격하냐면 이 나볼이라는 곳으로 진격했어. 이거는 아마 우리가 녹서스 편에서도 나왔을 거야. 근데 이 나볼이에 진격했지만 아이오니아도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카르마를 주축으로 해서 나보리에서 한바탕 붙게 돼. 이때 이렐리아가 나타나서 천여운을 해버렸고 그렇게 스웨인은 파란 쪽이 잘리게 되지. 자, 여기까지는 녹서스랑 똑같지. 복습이네. 그치, 복습이지 여기는. 근데 이 다음이 문제야. 아이오니아는. 그렇게 해서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녹서스가 이제 스웨인의 쿠데타 때문에 다크윌이 처형당하고 물러났어. 근데 아이오니아가 그럼 다시 평화의 상태로 돌아갔냐? 아닌 거지. 형,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형 집에 도둑이 들었어. 그 도둑이 칼부림으로 형 집에 있는 고양이 있지. 한 명을 상처 입혔어. 근데 그 도둑이 도망갔어. 그러면 이 고양이가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도둑을 찾아가서 죽여야지. 도둑 그거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건 너무 극단적이잖아. 보안을 강화해야지. 그치, 보안을 강화해야 되지. 아이오니아도 그걸 느낀 거야. 이때까지 평화 속에서 살아왔지만 녹서스가 침공함으로써 우리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느껴버린 거지. 그래서 처음에 녹서스가 쳐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우왕좌왕했어.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각 10개의 자치구가 원로들이 다스리는 형태다 보니까 하나의 중심점이 없었던 거야. 그 중심점을 카르마가 해준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녹서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아이오니아의 형태가 어떻게 됐고 그 결과 어떠한 챔피언들이 생기고 어떠한 영웅들이 생겼는지를 우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아이오니아의 내용은 사실 그게 다 전부야. 녹서스 편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바스타야. 얘들이 배신해. 아이오니아에 있는 원래 저기들을? 아이오니아에 있는 원래 시민들을 배신해. 배신의 이유는 사실 좀 슬프긴 한데 그래도 배신은 배신이니까. 녹서스가 처음 나보리에 들어왔을 때 이 바스타야의 성지를 먼저 공격했어. 근데 바스타야인들의 성지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야. 약간 와우로 따지면은 비전샘 같은 거야. 지켜야 돼. 파괴당하면 우리가 큰일 나. 저번에 녹서스의 점령 문화, 그러니까 식민지 문화가 어떻다고 했었지 내가? 식민지를 하게 된 곳에 문화나 이런 걸 존중해주는. 그치. 존중해주지. 존중해주겠다 했어. 바스타야인들한테 내가 너희들 문화 하나도 안 건드릴게. 대신 우리가 아이오니아 먹는 거 좀 도와줘.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바스타야인들은 자기의 성지를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 그러니까 아이오니아의 사람들을 배신하고 녹서스 편으로 붙어버려. 그래서 이 나볼이라는 땅 있지, 여기에 처음에 보여줬던 그 배경 기억나? 아이오니아의 전경이라고? 거기가 플래시디엄이라는 곳인데 아이오니아의 수도 같은,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같은 곳이야. 스웨인이 거기를 점령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잖아. 수도를 공략하는 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어. 근데 이때 스웨인이 한 가지 생각을 한 거야. 바스타야인들을 미끼로 쓰자. 아이오니아 사람들은 바스타야가 배신한지 몰라. 그러면 바스타야인들이 플래시디엄의 일부로 잡힌 척하고 있으면 아이오니아인들이 구해주러 오지 않을까. 그때 괴멸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스타야인들이 잡혀 있는 척을 하고 아이오니아인들이 이야 바스타야 사람들 구해내야 돼 하고 막 달려갔는데 바스타야가 Surprise motherfucker 한 거지. 그러니까 아이오니아인들은 벙쪄가지고 바스타야가 우리를 배신했구나. 큰일 났다. 그때 이제 이렐리아가 나타나서 스컹 한버린 거지. 각성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바스타야인들은 아이오니아의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아이오니아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되고 처형당하고, 약간 우리나라 친일파라고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 근데 모든 바스타야들이 다 나빴던 건 아니고 일부 바스타야인들은 아이오니아를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지만 거의 대부분의 바스타야인들은 아이오니아를 배신하고 녹서스에게 붙었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됐고, 아이오니아 하면 딱 떠오르는 롤 초창기 멤버 중 한 명, 누구지? 훌륭한 판단의 표본이로군. 쉔이지. 이 쉔이 킹코우 결사대 소속의 인물인데, 이 킹코우 결사대가 어떤 집단이냐면 쉔의 아버지인 쿠쇼 대사부 밑에 있는 산하 제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이야. 이 그룹이 녹서스의 전쟁에 되게 미적지근하게 반응했어. 이들은 녹서스의 전쟁으로 짓밟힌 아이오니아보다 수호해야 될 게 더 있었던 거지. 이 그룹에 수호해야 되는 다른 가치가 있었던 거야. 당연히 반발이 있겠지. 이 인물이 킹코우 결사대의 산하 제자 중 한 명인데, 이 인물만 좀 다른 생각을 해. 우리 아이오니아의 고향 땅이 짓밟히고 있다. 우리는 당장 이 아이오니아 땅을 수호하기 위해 저 비열한 녹서스 놈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런데 쿠쇼 대사부가 안돼, 참아, 멈춰, 안돼, 개빡친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쿠쇼 대사부가 몰래 보관하는 비급이 있어. 그거가 뭔가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지 않을까 해서 쿠쇼 대사부 몰래 그 비급을 펼쳐서 읽어. 그때 엄청난 그림자 비술에 대한 기억이 이 남자에게 스며들면서 비급에 대한 기술들을 익히게 된 거야. 근데 그걸 쿠쇼 대사부가 알았어. 근데 일단 쿠쇼 대사부가 이 친구를 보내줘. 그래서 이 친구는 나가서 그림자단이라는 걸 창설해서 녹서스와 맞서 싸우게 되는데 부족한 거야. 이 비급을 훔치지를 못했어. 읽기만 했지. 다시 가서 이 비급을 봐야겠다. 이 비급을 제대로 보고 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도 이 비급을
알려주고 기술을 전수해줘야겠다 해서 다시 찾아가. 그때 쿠쇼 대사부가 사원 앞에서 딱 가부좌를 들고 앉아있어. 왔느냐? 네, 왔습니다, 사부님. 저에게 그 비급을 넘겨주십시오. 우리 고향을 수호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비급입니다. 그러냐? 다시 한번 균형 속으로 들어올 순 없겠느냐? 한참 생각하다가 칼을 딱 빼들었어. 그 후에 밑에서 기다리던 부하들과 킹코우 결사대의 인물들이 본 모습은 계단 밑으로 내려오는 피 묻은 칼날과 그의 손에 들려있는 그림자 비급. 스승을 죽이고 그림자 비급을 뺏은 거야. 그렇게 이 남자는 제드라는 인물로 탄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제드라는 인물이 이제 아까 말했지만 쿠쇼 대사부의 아들이 쉔이라고 했잖아. 이 쉔은 이 제드랑 어릴 때부터 동거동락했던 전우야, 전우. 같은 동기, 제자 동기야, 동기. 근데 내 가장 친했던 동기이자 내 가장 친했던 친우가 내 아버지를 죽이고 비급을 뺏어가? 제일 믿었던 사이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복수할 거야. 해서 쉔이랑 제드가 부딪힌다 라는 결말을 맞게 돼. 근데 제드가 그림자단을 창설하고 녹서스랑 맞서 싸웠다 했잖아. 이렐리아가 각성했을 때 그때 가장 옆에 제드가 있었어.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기보다는 제드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스승을 죽이고 녹서스에 대항해서 아이오니아를 위해 싸웠다. 가장 최전선에서. 하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쉔과 제드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지. 그 다음은 일단 신지드가 저번에 녹서스 편에서도 말했지만 마스터이의 고향을 다 쓸어버렸어. 그래서 아직도 아이오니아에는 신지드의 실험의 흔적들이 남아있어. 그리고 여기가 조금 이제 재밌는? 사실 욕을 많이 먹은? 이 더 맞는 것 같아. 발마와 카이라는 이제 사냥꾼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발마랑 카이라는 아이오니아의 유명한 사냥꾼 형제가 있었어. 정확히는 게이야. 동성 커플이야. 아이오니아는 설정상 어떻게 돼 있냐면 동성 커플이나 뭐 이성 커플이나 모두가 평등하고 그들의 자유와 가치를 존중해줘. 이 둘도 이제 발마와 카이도 서로 동성 커플이었다. 그런데 이 둘이 지키고 있는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에 녹서스군이 들이닥친 거야. 그러면서 카이가 녹서스군에 맞서 싸우다 치명상을 입고 죽기 일보 직전인 거야.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개빡친 거지. 어떡하지? 얘는 물론 우리는 완벽하게 감정이입이 안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남자지만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여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싸우다가 칼 맞고 쓰러져 있고 막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메딕! 메딕!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도 이제 생각한 거야. 아, 어떡하지? 내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자기가 지키고 있던 사원의 우물이 생각난 거야. 거기에 신묘한 힘이 흐르니까 그 우물에 뛰어들면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우물로 이제 숨참 꿀러브 다이브 한 거지. 이것까진 좋았는데 사실 그 우물에 담겨있던 마법의 힘은 예사로운 힘이 아니었어. 바로 바루스였거든. 잠깐만, 누가 바루스야? 발마와 카이가 바루스야. 아, 합쳐진 거야? 치명상을 입은 카이를 발마가 안고 이 바루스가 봉인되어 있는 우물로 뛰어들자 이 안에 잠들어 있던 다르킨 부족의 바루스가 이 발마와 카이의 신체를 재구축해서 봉인해서 풀려난 모습인 거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루스는 이 바루스야. 그렇게 돼서 발마와 카이는 지금 바루스의 몸 안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설정을 보면은 발마와 카이가 계속 바루스의 인격에 그러지 말라고 소리치는 그런 설정이 좀 있어. 바루스는 매번 활시를 당기면서도 발마와 카이의 영혼과도 맞서 싸우고 있다. 서로 몸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Like 리치왕. 아무튼 그런 설정이 좀 있어. 그 옛날 설정이 따로 있거든? 더 좋은 서사가 있었어. 원래 이 아이오니아를 수호하는 이게 한 명, 바루스라는 인물이 이 아이오니아의 신전을 수호하는 존재였는데 녹서스군이 이 힘을 탐하고 이 신전으로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바루스는 막아야 되잖아. 이거를 끝까지 막는데 혼자서는 도무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법의 힘이 담긴 사원에 본인이 스스로 뛰어들어서 어둠의 힘을 얻어서 아이오니아에서 들어온 녹서스군을 격퇴시킨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하긴 그게 더 낫네. 그치, 그게 조금 더 숭고하고 명예스럽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사랑하는 동성 남자들이 뛰어들어서 바루스가 됐다라는 내용이 되니까 조금 이 된 거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무튼 그것 때문에 욕을 좀 먹었다. 그리고 신드라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아이오니아 어떤 마을에 거대한 마력을 품고 있는 소녀였어. like 럭스. 근데 럭스는 자기의 힘을 잘 숨기고 통제하고 사일러스라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마법을 가다듬었지만 신드라한테는 그런 인물이 없었어. 가정적 환경이 별로 안 좋았던 거야. 마력이 막 폭주하고 막 다 난리 피우고 막 얘가 언제 터질 줄 몰라. 그냥 뽕뽕뽕 터뜨리니까 얘를 봉인시켜놨었어. 마녀다 해서. 신드라는 봉인돼 있다가 이제 녹서스 군이 들어왔을 때 이제 아이오니아 군대가 녹서스한테 밀리니까 아씨 에라 모르겠다 봉인 풀어버려 해서 풀었다가 이제 신드라라는 존재가 나온 거야. 봉인 풀렸으니까 눈 돌아갔겠지. 지금 보면 뭐 다 그냥 뻥뻥뻥뻥뻥 터뜨리고 다니잖아. 그렇게 신드라는 또 봉인에서 풀려나서 우리는 지금 협곡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리븐, 저번에 녹서스 편에서 내가 추가로 얘기한다 했었지. 이 리븐이라는 이 녹서스의 장군이었는데 이 리븐이 대사형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사형을 죽였어. 근데 이 대사형 밑에서 보좌하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어. 공교롭게도 이 리븐이 쓰는 검술과 대사형의 제자가 쓰는 검술이 비슷했던 거야. 그래서 리븐은 도망갔는데 이 스승을 죽였다는 오명을 그 제자가 검술이 비슷하니까 쓰게 된 거지. 그래서 야스오라는 챔피언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 네, 모스트. 야스오. 뭐 스토리에서는 나오지만 이제 요네라는 이복형이 있는데 이복형이 야스오한테 따지러 왔다가 오히려 역관광당해가지고 썰리지. 그렇게 해서 이제 후에 부활하게 되잖아. 이 내용을 조금 풀게. 야스오는 대사형을 죽이고 달아난 범죄자로 오명을 받고 떠돌이가 되는데 요네가 그걸 쫓아가가지고 왜 죽였어? 그 야스오가 나한테 소리치지 마. 왜 이래? 왜 이래? 일단 돈부터 챙기자. 돈부터 이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하다가 이제 요네가 죽어버린 거야 진짜. 둘이 이제 싸우다가 그래서 야스오가 자기의 죄가 너무 깊다 해가지고 물론 오명이지만 이복형까지 죽였잖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떠돌게 되는데 이때 당시 요네가 누군가한테 되살아나는데 아이오니아의 원념, 이 뭉쳐서 만들어진 존재에 의해서 요네가 살아나. 하긴 그 나도 요네가 이제 되살아나고 요네 처음에 이제 그 챔피언 나왔을 때 그 시네마틱 나왔었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되살아난 건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니까. 그치. 이 원념에 의해서 되살아나는데 요네가 생전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내 부활에 관여한 자가 삿된 자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나를 부활시켰지만 이 존재가 계속 존재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존재를 죽이기 위해서 이 요네도 같이 유랑해. 그러다가 이제 야스오가 대사형을 죽인 범인이 아니다 라고 조금 판별이 나고 오명을 좀 풀고 나서 후에 요네랑 다시 만나. 그래서 야스오는 속으로 개쫀 거야. 진짜 쟤한테 죽겠지 이제. 아씨 좆됐다. 나 어떡하냐. 야씨 미안하긴 미안한데 아씨 어떡하지. 근데 요네가 야스오를 보고 밥은 먹고 다니냐? 생각보다 쿨했다. 그래서 요네랑 야스오랑 그렇게 짧은 만남을 하고 또 어찌 보면 서로의 좀 원한이 있었거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좀 풀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야스오랑 요네를 우린 만나볼 수 있게 된 거지. 그리고 이 얘기를 좀 할게. 이 얘기는 지금부터 아이오니아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스토리를 얘기할 거야. 예전에 가면을 쓴 한 괴인이 있었어. 그 가면을 쓴 괴인이 마을마다 폭발을 일으키고 살인을 즐기면서 쾌락에 빠져 있는 걸 킹코우 결사대가 보게 됐어. 그래서 쿠쇼 대사부랑 제드가 가면을 쓴 살인마를 가만둘 수 없다 해서 제드가 미끼가 돼서 이 가면을 쓴 살인마를 붙잡아. 근데
녹서스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녹서스와 아이오니아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느 순간 이 가면을 쓴 살인마가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가 보니 없어. 감옥에 없는 거야. 큰일 났다. 이 살인마가 풀려나면 안 그래도 전란의 시대인 아이오니아에 미친놈 한 마리가 풀어나는 거랑 다름이 없다. 이 살인마의 이름은 바로 진. 제드라는 인격이 만들어지게 된, 그리고 쿠쇼 대사부가 죽게 된 가장 큰 원인 제공자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했듯이 쿠쇼 대사부랑 제드가 합동해서 진을 체포했어. 근데 이 제드라는 인물이 진이 살인하는 걸 보고 약간 마음속에 사리가 생긴 거야. 좀 잔인함. 그래서 킹코어 결사대에서도 조금 이질적인 사람이 된 거지. 녹서스랑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된 거고, 이 진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이 풀려났어. 제드가 이 소식을 들은 거야. 제드도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제드도 자기 신념 때문에 그림자 비급을 훔치고 스승 데이와 맞지 않기 때문에 스승을 죽였다 뿐이지, 진은, 이 새끼는 진짜 미친 사이코 새끼야. 얘가 풀려나면 내 주변 사람들이나 아이오니아의 인물들이 다 죽을 걸 아는 거야. 당장 잡아야 돼. 근데 나 혼자 힘으로는 못 잡아. 누구랑 같이 잡아야 될까? 쉔이랑 진을 같이 잡아야겠다 생각해서 쉔한테 공조하자고 하는데 쉔은 말을 안 듣지. 그치. 쉔은 이 씨발놈이 내 아빠를 죽여놓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됐냐? 뭐? 이제 와서 진을 잡자고? 그래서 제드는 설득하는 거지. 야, 너랑 너희 아버지랑 내가 협동해가지고 어렵게 잡은 애야. 너희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잡아야 돼. 지랄하지 마, 이 병신 새끼야. 네가 내 아빠 죽여놓고선 이제 와서 뭐 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얘라 이 똥이다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제드랑 쉔이랑 계속 싸우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와중에도 진은 곳곳의 마을에다가 폭탄 설치하고 사람 죽이고, 심지어 그림자단이 진이 숨어 있는 장소에 딱 도착했는데 진이 저 멀리서 그림자단 한 명 기습해가지고 죽였어. 그 진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사람 죽이면은 꽃 피어나잖아. 그 함정 발군처럼. 진짜 이 내용이 제드 코믹스라는 만화에 담겨져 있는데, 그 단원을 빵에서 맞춰서 죽이니까 그 단원 몸에 이렇게 공작 같은 꽃이 이렇게 막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 진이 계속 사람들을 죽이고 다녀. 그러니까 쉔도 자기 자존심을 굽힐 수밖에 없는 거야. 얘를 잡긴 잡아야 돼. 근데 얘를 잡으려면 얘가 워낙 신출귀몰하니까 제드랑 공조를 하긴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제드랑 쉔이 힘을 합쳐서 진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 그래서 이제 제드랑 쉔은 어느 정도의 은원 관계가 좀 풀려. 서로의 원한이 조금 해소가 돼. 진으로 인해서. 진으로 인해서 공조함으로써. 하지만 이때 아칼리가 제드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아칼리도 킹코어 결사대였지만 조금 마음이 변해서 결사대에 탈퇴하게 돼. 그러면은 이제 그 약간 서사를 놓고 봤을 때 킹코어 결사대가 결국 그 쿠쇼라고 하는 스승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그치. 제드랑 쉔은 어렸을 적부터 그 킹코어 결사대의 일원이자 이제 그 쿠쇼 사부의 제자로서 그치. 자라왔고, 쿠쇼 사부가 죽고 나서 아칼리나 케넨 같은 멤버들이 투입이 됐나 보네. 그치. 그러니 아칼리가 제대로 모를 수밖에 없지. 그치. 쉔의 제자가 아칼리야. 쉔의 제자야. 쉔의 제자야 아칼리는. 그렇게 해서 야, 근데 이거 되게 좀 슬프다. 좀 슬프지. 쿠쇼나 쉔의 경우에는 되게 약간 좀 그 점잖고 약간 좀 본인의 신념을 확고하게 하고 약간 좀 고지식한 면이 있는 타입인데, 그치. 다 제자들한테 배신을 당하네. 아빠랑 아들이랑 똑같네. 그치. 하지만 케넨이 나왔잖아. 그렇지. 케넨이 나왔으니까 조금 지켜보자고. 그렇게 돼서 아이오니아는 이제 여러 세력이 부딪히고 투쟁하는 조금 다른,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니아는 아이오니아다. 킹코어 결사대라는 집단과 제드가 이끄는 그림자단. 킹코어 결사대는 지금 카르마랑 쉔이 그리고 케넨이. 카르마도 킹코어 결사대? 카르마도 킹코어 결사대요. 그리고 그림자단의 제드, 그리고 케인. 케인도 맞아. 케인이 제드 제자 아니야? 맞아. 케인 얘기를 조금 해볼까? 어. 케인은 어떤 인물이냐면
원래 녹서스의 소년병이야. 그러니까 녹서스의 이제 소년병으로서 아이오니아에 파견됐는데 그때 제드랑 처음 만난 거야. 제드가 차마 얘를 죽일 순 없겠다. 소년이니까. 소년이니까. 근데 얘가 소년이 이 제드에게 감명받아서 제드를 졸졸 따라다녀. 그렇게 해서 제드가 이 소년에게 이제 그림자 비급을 알려주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과 닌자로서의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전수해 준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케인이 아이오니아에 봉인됐던 라스트라는 다르킨의 낫을 쥐게 된 거야. 제드는 이에 되게 극대노했지만 이 케인이 이 라스트를 들고서도 타락하지 않고 그림자의 비급과 이 라스트의 힘을 합쳐서 공존하는 모습을 보고 또 감명을 받아. 우리 제자 대견하네. 우쭈쭈쭈 해가지고 이제 케인과 그림자단, 케인과 제드의 그림자단이 된 거지. 그러면은 그 이제 스토리 상에서는 케인이 그림자 암살자로 된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 다르킨으로 변하는 거다 보니까, 그치. 이제 그거에 대한 두 가지를 다 플레이할 수 있게 게임에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치. 그러니까 두 힘을 공존하니까 두 힘을 가지고 있는 거네 결국. 그치. 두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다르킨으로도 변했을 수도 있는 거, 변할 수도 있는 건가 보네. 그치. 뭐 이제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얘가 생각하기에선 게임은 약간 두 가지의 미래를 좀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일단 코믹스에서 묘사되기로는 다르킨의 힘에 삼켜지지 않고 그림자의 힘과 다르킨의 힘을 같이 쓰는 이제 어엿한 소년 이제 청년으로 성장해서 이제 그림자단의 일들을 처리하는 최고 간부 중 한 명이 됐는데, 롤 안에서 이제 다르킨으로 변신하는 거나 그림자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건 케인이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는 플레이어가 결정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리고 이제 나보리 형제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제부터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해줄 거야. 아까 얘기 조금 돌아가 보자고. 과거로. 진을 쉔과 제드가 공조해서 잡았고 쉔과 제드의 원한이 조금 풀렸어. 그 후 며칠 뒤에 제드가 어느 산을 힘겹게 올라가서 그 옥상에 다다랐어. 그 옥상에는 자기의 애제자인 케인과 그리고 한 늙은 사부가 앉아 있는데 그 사부의 이름은 쿠쇼 대사부. 왜? 왜? 어떻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된 걸까?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쿠쇼 대사부는 균형을 수호하는 인물은 아니었어. 사실 쉔의 아버지도 어느 정도의 야심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드랑 한 가지 공조를 하기로 해. 그러면은 제드랑 짜고 친 거야 지금까지? 지금까지. 야, 제드랑 짜고 친 거야. 그렇게 해서 그 비급을 훔쳐간 그날 밤 제드가 쿠쇼 대사부를 죽인 줄 알았지만 쿠쇼 대사부는 몸을 피해서 죽음을 위장하고 암약하고 있었어. 나보리 형제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자기만의 세력을 따로 구축한 거야. 그런데 제드가 생각한 거지. 나보리 형제단은 아이오니아에 독밖에 될 게 없다. 그렇게 해서 그날 산을 올랐고 자기의 애제자 케인과 쿠쇼 대사부 앞에 딱 섰어. 쿠쇼 대사부가 나는 아이오니아를 지배할 거야. 이 전란 속에서 이 나보리 형제들과 함께 아이오니아를 집어삼킬 거다. 내 이름 아래. 너도 도와라. 제드가 싫은데?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쿠쇼 대사부가 케인한테 지금 제드를 죽이면 그림자단을 너한테 주겠다. 너의 스승을 죽여라. 근데 케인이 딱 걸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스승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제드 편에 딱 선 거야. 그래서 쿠쇼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쿠쇼 대사부는 제드의 손에 의해서 진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쿠쇼의 진짜 죽음은 여기에서. 그치. 진짜 죽음은 여기에서. 결국엔 뭐 제드가 쿠쇼 대사부를 죽인 건 맞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더 후에 그날 밤 죽인 게 아니라 그림자 비급을 훔친 그날 밤에 죽인 게 아니라 그 후에 쉔과 어느 정도의 원한 관계가 다 풀렸을 때 쿠쇼 대사부를 죽였다. 아이오니아를 위해서. 굉장히 슬픈 인물이지 이렇게 보니까. 사실 난 너희 아빠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아들은 나를 굉장히 원한에 차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혼자 남겨지고 쿠쇼 대사부는 한때 존경했던 스승이었는데 어느 순간 타락해가지고 아이오니아를 집어삼키려 하고 굉장히 슬프지. 제드는 그렇게 꿋꿋한 싸움을 혼자서 했던 거야. 물론 의리쟁이 케인과 함께 지금도 케인과 제드는 같이 다니면서 그림자단을 운영하고 활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세력도 있지. 이제 뭐 마스터이, 녹서스에서 1인 군대라고 불렸던, 그리고 이제 뭐 아리.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이오니아는 아리가 있는데 아리에 대한 서사가 왜 안 나와요? 하거든. 아리에 대한 서사는 조금 길어. 그러니까 아이오니아에서 풀린 얘기가 아니야. 그래. 정확하게 아리의 스토리는 어디서 풀렸냐면 몰락한 왕이라는 이제 비에고 나왔을 때에 그때 스토리에서 풀렸어. 그럼 아리가 나이가 엄청 많아? 그럼 얘 여우족이야. 바스타야. 바스타의 여우족인데, 근데 여우족의 최후의 생존자, 여우족 최후의 생존자인데, 이 아리도 고충이 있었어. 아이오니아에서 겪은 고충은 이거야. 내가 사랑하는 남자들이 다 죽어. 알지? 구미호잖아. 전기 빨려 죽는 거야. 난 쟤를 좋아하는데. 근데 그때 진짜 아리를 온맘 다해서 사랑했던 화가가 있었어. 화가. 설마. 아니야. 아니지?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흐씨 아니야. 흐씨 아니야. 흐씨 아니시가요? 흐씨 아닙니다. 흐씨는 아니고 자기를 좋아했던 화가가 있었는데, 이 아리가 경고했어, 화가한테. 내가 나랑 사랑하면, 나도 너를 좋아하지만 마음이 있지만 나랑 사랑하면 넌 전기가 다 빨려들어 미라 같은 모습으로 변할 거다. 그래도 날 사랑하냐? 화가. 사랑한다. 진짜 아리도 너무 좋아했어, 이 화가를. 근데 뜨거운 밤을 보냈을 거 아니야. 뜨거운 밤을 보냈는데 어느 날 밤 이제 아리가 딱 일어나서 화가를 보니까 화가가 말라 비틀어서 죽어 있는 거야. 아리가 이거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아서 내 힘을 조절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을 때까지 도망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때 아이오니아에서 빌지워터로 도망가거든. 근데 그때 하필 유랑하던 야스오랑 만나가지고, 아리가? 야스오랑 만나서 아리 혼자서 빌지워터까지 가기에는 좀 얘도 쫄렸나봐. 그치, 멀지. 쫄려나봐. 그리고 애초에 얘도 약간 좀 전기를 흡수하는 건데, 그래도 양기가 옆에 한 명쯤은 있어야 됐나봐. 내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래서 야스오를 만나서 야스오한테 호의를 부탁해. 호의해달라. 빌지워터까지. 그렇게 돼서 아리랑 동행하고, 그때 빌지워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에서 마칠게. 그건 이제 빌지워터 편에서. 빌지워터 편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 To be continued. 그치, to be continued. 빌지워터 편이랑 정확하게 그림자 건너편에서 좀 얘기를 풀어볼게, 이거. 오케이. 재미는, 이거 좀 재밌어. 왜냐면 롤에서 따로 스토리를 준비해가지고 턴제 게임처럼 됐거든. 그래서 이건 좀 재밌어. 그래서 이제 아리나 이제 자야와 라칸 같은 바스타야 세력들이 이제 아이오니아에 공존하게 됐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지. 자야와 라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는 바스타야의 부흥을 일으키길 원하는 혁명군? 약간 가크메군? 그러니까 약간 그 바스타야의 몽키디 드래곤. 약간 오명? 약간 배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씻기 위해서 활동하는 혁명가들이구나. 그치. 바스타야라는 종족을 보존하고 그리고 바스타야의 자치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다양한 세력들이 아이오니아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녹서스의 전쟁 때문에. 녹서스의 전쟁 때문에 아이오니아는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어. 약간 그런 맥락의 좀 내용을 담고 있지. 사실 나는 그 아케인이 되게 그래도 흥행을 했었잖아. 그치. 아케인이. 그리고 뭐 11월 달에 새로운 시리즈도 나오고. 그치. 그거 얘기를 뒤에서 할 거긴 한데. 근데 나는 솔직히 이게 더 흥행을 해서 아이오니아에 관련된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 아이오니아에 관련된. 아니면은 예를 들면 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리의 스토리, 시네마틱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리가 주인공인 그 극장판, 그러니까 아케인 같은. 아케인은 징크스와 바이가 주인공이잖아. 그치.
근데 아리가 주인공인 어떤 시리즈를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되게 흥행할 것 같아. 아리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좋아하는 챔프잖아. 되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챔피언이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이 아이오니아와 녹서스의 전쟁으로 알 수 있는 건 전쟁의 참혹성과 힘을 탐한 자의 최후는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거야. 결국에 힘에 취해서 자기는 대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익만 쫓는 사람들의 최후는 결국엔 죽임을 당하거나 배신당하게 되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이렇게 평화로웠던 아이오니아가 이렇게까지 서로 증오하게 되고 서로 비난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이런 땅으로 바뀌어버린, 얼마나 폭력이 위험한가,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고 그것 때문에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지. 하지만 누군가는 킹코우 결사대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이오니아를 재건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잘못된 방법이나 조금 더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림자당 같은 존재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느 집단은 또 나보리 형제단처럼 뒤에서 암약해가지고 이 기회에 내가 이 땅을 먹겠다라는 존재들이 있는 거고, 게임 스토리는 누군가는 그깟 게임 스토리에 뭐 그렇게 목숨을 걸어. 근데 게임 스토리도 결국엔 인간 사는 군상이야. 이 스토리를 적는 건 사람이고,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경험을 통해서 내 스토리를 써가는 거야. 거기에는 사람이 담겨져 있어. 뭐 글 쓰는데 AI가 써주는 거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게임 스토리가 누군가는 고작 게임일 수도 있지만 게임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은 현재와 게임이 차이가 무엇일까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게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어. 고작 게임이 아니라 문화로서의 게임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지금은 이제 와우 편에서는 형한테 제안을 받아서, 어찌 보면 뭐 강제적인 제안이었지. 이제 와우 스토리를 시작으로 어찌 보면 또 형이랑 지금은 영입돼서 한 팀이 돼가지고 이거를 찍고 있지만, 처음에 형의 제안을 수락해서 이거를 하게 된 계기도 이 게임 스토리를 설명함으로써 게임의 스토리가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하나의 문화, 어찌 보면 서적, 책처럼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 롤도 가벼운 게임이고 서로 엄마 욕하고 아빠 욕하고 부모님 안부를 묻는 세상이지만 사실 이 그 내면에는 개발자들이 숨겨놓은 많은 떡밥들과 이렇게 디테일한 스토리들이 있다는 거지. 뭐 그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상을 보고 여태까지 그냥 지나왔던 것들은 사실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아니라 이걸 봄으로써 어느 순간 내 안에 축적되고 있구나. 그런 것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편 한번 볼까? 자, 다음 순서는 바로 필트오버? 필트오버입니다. 어. 필트오버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 11월 초에 이제 아케인이 방영되게 됐는데, 이제 아케인을 보기 전에 보면 좋을 것 같은 필트오버의 이야기와 자운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 순서상으로는 프렐류드가 맞다고 보는데 조금 땡겨왔어.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필트오버를 한번 얘기해 볼 거야. 필트오버를 미리 조금 스포하자면 과학이 공존하지만 굉장히 위선적인 나라라는 거를 미리 조금 얘기해 둘게.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위선적인 나라. 오케이, 아이오니아의 편은 여기서